안녕하세요.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푸른국어 국어사부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요. 그리고 국어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공부 습관이 부족한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공부 습관 그대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때의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등학교 때의 국어 성적이 얼마나 받기가 어렵길래 국어 공부가 집을 팔아도 국어 성적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지 그 현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성적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 국어 성적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국어 성적을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서울의 일반 평범한 보통의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성적표를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평균 성적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목 평균이라는 점수가 있죠. 정확히 57.7입니다. 중학교 때의 국어 문제 수준의 난이도로 생각할 때 57점이라면 가히 놀랄만한 성적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 치고는 50점대의 학생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의 국어는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과목 평균 점수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과목 평균이라 함은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57.7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인 즉슨 57점도 안 되는 학생이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등학교에서 국어 성적을 잘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어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나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는 지문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제 온라인 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가지문이 있고 나지문이 있는데 지금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가지문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되어 있죠. 지금 이 분석은 학생이 스스로 분석한 것인데요. 공부 습관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모든 지문을 다 분석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지문만이라도 분석하는 습관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에게 모든 지문을 다 분석하고 선택지도 다 분석하고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도 전부 다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바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딱 한 지문만 분석해보자. 한 지문만 분석해서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지문 한 지문씩 분석하는 것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지문도 분석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휘나 선택지까지 그리고 다양한 표현법의 사례까지 분석하는 것이 그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 1년, 2년, 3년이라는 그 이상의 긴 시간의 과정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훨훨 나는 꾀꼬리, 바로 황조가 작품인데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친구의 분석 자료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지금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이 프린트는 전부 다 따로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주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문제를 풀 때 저에게 들었던 설명을 그대로 이 지문을 풀면서 인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자,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다정히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설의적 표현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이미 답이 정해진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냄,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죠.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했던 내용을 지금 문제풀이를 하면서 옮겨 적은 겁니다. 이 문제풀이는 나중에 풀었겠죠. 그런데 제가 줌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이 친구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내용을 공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풀 때 그 내용을 옮겨서 적으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이 점차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전부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래쪽에 5번 문제라든가 2번 문제라든가 선택지 어휘들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한 게 다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기까지 보편적으로 1년 정도,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과 학생이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전부 다 분석해! 이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한 지문만 분석해. 지문 분석만 딱 하자.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분석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선택지 분석도 함께 해볼까? 이렇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지금 이 친구의 분석처럼 영탄법 감정을 직접적이고 강하게 드러낸 그 밑에 보시면 EX 딱 해서 사례까지 써놨죠. 아 슬프도다 내 주국이여 보았느냐 저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해서 영탄법의 다른 작품의 사례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그러면 이 자기가 공부하는 이 지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의 사례까지 함께 확장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색깔로 반기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서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똑같이 반기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느냐?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물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파란색 배경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서리적 표현이 맞지만 위에 있는 부분은 서리적 표현이 아닌 이유, 바로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학생이 분석한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강한 긍정, 내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이 정답의 말을 듣기 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질문할 때에는 서리적 표현이 맞습니다. 아주 제가 즉흥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묻는다라면 저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싶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답, 그 정해진 답을 듣기를 원할 때에는 서리적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은 서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신의 공부가 처음에는 분석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장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이렇게 확장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꼭 좀 깐깐하고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런 깐깐하고 어려운 문제들까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는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영상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어 성적의 평균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고등학교의 국어 문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절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점, 그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학습 습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다른 작품으로까지 확장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습관 반드시 만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한 지문이라도 대신 꼼꼼하게 분석해라. 그렇게 아주 적은 분량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많은 부분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제가 더 멋진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